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의 접합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금속과 반도체를 접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소자에서는 반도체 재료만 가지고는 소자가 만들어지지 않죠. 거기를 연결하는 메탈 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과 반도체가 접합하는 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방막 트랜지스터, 틴필름 트랜지스터, TFT죠. 자, TFT의 소스레인은 메탈입니다. 여기에 실리콘이 있죠. 실리콘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가 만나야만 이게 소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웨이퍼, 모스펫, 실리콘 웨이퍼 공정입니다. 여기에도 알루미늄이란 메탈이 실리콘하고 접합이 되어 있죠. 물론 다양한 금속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하고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함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금속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금속에는 많은 자유전자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고 열 전도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은 금속 안에 갇혀 있죠. 이것이 대기적으로 진공적으로 나오지는 못하죠. 안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금속의 종류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탈출한 에너지, 최소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금속 내의 전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이러한 전자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함수 W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 안에 있는 전자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최소한 필요하다. 이거보다 크면 당연히 잘 나오겠죠. 어쨌든 최소한 이 일함수만큼의 에너지는 필요한데, 자, 골드 같은 경우는 꽤 크죠. 5.0 일렉트로볼트입니다. 그래서 금은 일함수가 큰 그런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리도 큰 편이죠. 4.65. 리튬이나 세슘은 일함수가 작은 재료입니다. 2.3 일렉트론 볼트. 금에 비하면 2분의 1 이하죠. 그래서 금속마다 일함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금속과 반도체를 접합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일함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금속의 일함수 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선은 백큐մ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유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자유공간으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일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W죠. 자, 여기는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리콘 반도체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페레벨 아래쪽에 있죠. P형이죠. 있고, 이 페레벨로부터 백큐մ 레벨까지 이게 반도체의 일함수입니다. WS라고 표시되어 있죠. 일함수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일함수가 다른 두 가지 재료를 붙이게 되면 여기에서도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금속의 페리 레벨, 여기 EF로 표시되어 있죠. 반도체의 페리 레벨, 여기에 EF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페리 레벨이 다르면 전하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페르미 레벨을 일치할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 쪽의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금속은 아래로 내려와서 두 개가 일치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페르미 레벨,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 금속의 페르미 레벨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반도체의 일함수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작죠. 위의 경우에는 반도체의 일함수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일함수가 더 큰 경우입니다. 자, 페라리 레벨이 이렇게 되면 금속의 페라리 레벨보다 아래에 있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W의 파이 M은 포텐셜을 나타냅니다. W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포텐셜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인데, 자, 이건 다 전자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1.6 곱하기 10-19성 쿨롱이죠. 그래서 W의 단위는 주로 일렉트론 볼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W에다 Q로 나누면 전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엠은 메탈의 1함수 전압 정도가 되겠죠. 1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전압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다 Q를 곱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자, 반도체는 Q파이S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포텐셜로 나타낸 거고요. WS가 반도체 1함수입니다. WS가 더 크니까 반도체 페라리 레벨이 금속의 페라리 레벨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페라리 레벨이 높은 쪽에서 페라리 레벨이 낮은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전하들이 이동을 해서 두 개의 페라리 레벨이 일치하도록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자가 금속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자, 금속은 반대로 그만큼 플러스 전하가 생긴 상태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겠죠. 합하면 0이 됩니다. 자, 금속은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는 거의 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도체는 그렇게 캐리어의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폭이 좀 넓죠. 여기가 전하를 띤 그러한 영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에서 전하를 띠려면 공필청이 돼야 됩니다. 공필청. 전자가 없어지거나 전공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P형이죠. P형은 전공이 모조리티 캐리어입니다. 전공이 잔뜩 있는 것이죠. 근데 전자가 넘어오면 전공이 이 부분의 전공이 없어진 겁니다. 전자랑 결합하면 전공이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공필청입니다. 홀이 전공이 밀려나고 나면 여기에 억셉트가 드러나게 되는데 억셉트, 보론 같은 것들이죠. 보론은 전자를 하나 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화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공필청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홀이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는 홀이 많이 있죠. 홀이 모조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P형 실리콘이니까 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하를 띤 영역이 생기면 이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게 되죠. 전기장이 생기면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장을 알면 전이차는 계산이 가능하죠.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게 우리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방향으로 보면 플러스죠.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로 생기게 되고, 자, 금속에서는 제로, 반도체에서도 제로입니다. 이 내부에서만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면서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게 되면 전압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합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점입니다. 지금 바로 접합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위치를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접합을 시킨 면의 에너지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변동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본 바대로 자, 여기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 요 에너지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위치에 요 지역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증가했죠. 다 증가해서 페리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공핍층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억셉트 농도가 있을 텐데 보론이죠. 보론의 농도가 요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보론이 많으면 이 폭이 좁아지고요. 보론의 농도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구조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포텐셜을 계산하려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우스 법칙에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우선 이 바깥쪽, 공피층의 바깥쪽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입니다. 우리가 가우스 면을 요걸 다 둘러싸게 잡으면 가우스 면 안쪽에 있는 전하량은 제로죠. 그래서 가우스 면을 통해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의 합이 제로가 되는데 이 경우는 금속 쪽은 제로, 이쪽도 제로입니다. 내부에만 전기장이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서 가장 크겠죠. 경계면에서 가장 클 겁니다. 여기는 제로예요. 제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제로가 됩니다. 이 플러스하고 맞닿아 있는 면이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우스 면을 이렇게 육면체로 잡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잡으면 자,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제로죠. 제로입니다. 측면으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한 평면으로 생각을 해서 측면으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 단면적은 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면적. 그래서 요거 A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해야 되는데 가우스 법칙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 통과를 일렉트릭 필드 다 합쳐야 되는 거죠. 여긴 제로니까 없습니다.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유일하게 요 면에만 일렉트릭 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F라고 하고 거기에 면적을 곱하면 바로 이 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F를 곱했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부호가 플러스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안쪽으로 향하고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면적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한 것이 되고요. 그것이 이 가우스 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하고 같다는 건데 전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자, 요 가우스 면의 부피는 요 정육면체 부피가 되는데 직육면체에 가깝겠네요. 요 육면체 부피가 되는데 자, 밑변의 면적 A에다가 높이는 L이죠.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A에다가 L을 곱하면 부피가 되고 전하밀도는 억셉트의 농도에다가 전하량, 전자 하나의 전하량입니다. QN을 곱한 값이죠. 자, 그거를 엡실론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A가 없어지고 F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F는 엡실론 분의 QLNA. 그래서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큰데 그게 바로 여기죠. 그리고 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줄어들어서 여기 오면 0이 됩니다. 필드가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에서의 전기장도 가우스 법칙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가우스 면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X 되는 위치까지만 면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하량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FX. 자, 여기 가우스 면이 있다고 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고 역시 단면적에다가 그 위치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곱한 것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가우스 면의 안쪽으로 향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전하량. 전하량은 이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L-X. 자, 이게 L인데 X까지 뺀 요만큼이 높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L-X. L-X를 곱하면 부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도, Q&A가 전하 밀도죠. 그래서 곱하면 총 전하량이 돼서 그걸 엡실론으로 나눈 값.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fx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a는 없어지고 f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적분하면 위치별로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은 일렉트릭 필드를 자, 여기 필드가 있죠. 일렉트릭 필드를 기준 위치에서부터, 기준 위치는 여기 L로 되어 있네요. 기준 위치에서부터 어떤 위치까지 적분하면 바로 그 위치에서의 포텐셜이 됩니다. 파이널 포텐셜이죠. 자, 일렉트릭 필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L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그것이 전압이 됩니다. 이 전압의 정의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자, 요 앞에서 구한 거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것이죠. 간단한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맨 아래에 있는 식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 계산이 되는데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이 됩니다. 2차 함수죠. x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전압이 제로입니다. 여기를 제로로 기준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텐셜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부에 생긴 전기장 때문에 포텐셜의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보통 에너지는 전자에 대해서 표시합니다. 홀에 대해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전자에 대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Q를 곱합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Q를 곱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포텐셜은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마이너스를 곱하면 반대로 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포텐셜하고는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포텐셜이 맨 아래쪽에 그려져 있네요. 앞에서 구한 포텐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 반도체 쪽에서 P형 반도체 쪽에서 메탈 쪽으로 가면서 전압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전압이 점점 증가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곱한 것은 반대로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감소하죠.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증가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올수록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점입니다. 고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레리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전하 이동 없이 이 상태로 평형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도체의 일함수가 더 작은 경우입니다. WS가 WM보다도, M이 빠졌네요. WM보다도 작은 경우, 즉 페르 레벨이 금속보다도 위에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페르를 일치하려면 에너지가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고정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제로니까 물리적인 액션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변할 수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페리 레벨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지금 페리 레벨이 위에 있으니까 이건 N타입의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여기에 전자가 잔뜩 있고 홀은 적은 경우죠. 그리고 도판트는 돈의입니다. 오가의 원소죠. 포스포러스 인이나 비소, 외곽의 전자가 5개인 원소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그 5개 결합수를 가진 원소들에서 전자 하나씩
컨덕션 밴드로 가고 자신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P는 P 플러스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자가 마이너스로 해서 합치면 0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전자가 없어지면 플러스 전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자, 페르미 레벨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서 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자의 공핍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전자가 없어지고 나면 자, 도너만 남게 되는데 도너는 플러스로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도너의 농도 ND로 표시하죠. 거기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 Q를 곱하면 전하 밀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하가 있는 공간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경계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전하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그러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함으로써 전압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 포텐셜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가우스 법칙을 써서 위치별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역시 경계면에서 가장 전기장이 큽니다. 크고, 반도체 쪽의 경계면, 공피층하의 경계면에서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앞에서 같이 적용을 해보면 노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고 그래프와 같이 직선이 됩니다. 위치별로 일렉트릭 필드가 계산이 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포텐셜의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반도체 쪽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변하는 포텐셜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파이는 L부터 X까지 일렉트릭 필드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분을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역시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되고 포텐셜이 마이너스로 부호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포텐셜에 Q를 곱하면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의 변화는 앞에서 계산을 했고요. 거기다 E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그래서 포텐셜의 방향하고 반대가 됩니다. 부호도 반대가 됐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고정점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자, 컨덕션 밴드도 내려왔고요. 밸런스 밴드도 평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포텐셜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밴드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금속 입장에서 보면 배리어가 하나 생겼죠. 자, 여기 금속에서 전자를 하나 넘기려고 했더니 여기에 높은 포텐셜 배리어가 생겼습니다. 이걸 넘어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려면 전자가 에너지를 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배리어를 우리가 쇼트키 배리어라고 합니다. 쇼트키 배리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배리어의 특성을 활용하면 우리가 다이오드 특성을 역시 볼 수가 있는데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쇼트키 배리어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파란색 화살표가 되겠죠. 파란색 화살표가 전자가 금속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려고 할 때 보게 되는 포텐셜 배리어입니다. 요거보다 에너지가 높아야 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텐셜 배리어가 높으면
전자가 반도체로 주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리어를 잘 조절을 해야만 금속하고 반도체 사이의 전기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밴드 구조를 왼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의 이람수가 표시되어 있죠. WM. 금속의 페리 레벨부터 베큐um 레벨까지, 자유 공간까지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자, 이 배리어는 아까 여기가 고정점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차이가 배리어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미 접합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이 컨덕션 밴드하고 베큐um 레벨하고 에너지 차이를 일렉트론 어포니티라고 합니다. 카이로 표시되어 있죠. Q 카이가 그 에너지가 돼서 결국 쇼트키 배리어의 높이는 WM 하고 Q 카이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접합 전에 이미 쇼트키 배리어가 얼마가 될 건지는 각각의 물성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키 배리어 하이트는 자, 메탈의 이람수 웍펑션이죠. 거기에다가 반도체의 일렉트론 어포니티 에너지를 뺀 그 차이가 바로 쇼트키 배리어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쇼트키 배리어는 금속의 웍펑션 그리고 반도체의 일렉트론 어포니티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제로의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쇼트키 배리어는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붙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요 웍펑션이 달라지니까 배리어 높이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에 대한 N타입의 실리콘에 여러 가지 금속을 접합시켰을 때 배리어 하이트를 나타냈습니다. ND, 그 다음에 옆에 PT, 니켈 등등이 있죠. 그래서 각각 다 웍펑션이 다른 재료죠. 가로축이 메탈의 이람수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위치에 금속들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람수가 작은 재료는 배리어 하이트도 낮습니다. 이람수가 큰 재료는 배리어 하이트도 매우 높죠. 그래서 이람수가 높은 전극을 쓰면 전자가 주입이 잘 안 됩니다. 전자에 대해서 저항이 매우 큰 컨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극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쇼트키 배리어가 금속에서 봤을 때 생겨 있고 반대쪽에 반도체 쪽에서 보면 빌트인 포텐셜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 빨간 화살표만큼의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접합 전에는 평행했는데 수평선이었는데 접합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컨택을 시키면서 생긴 포텐셜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컨택 포텐셜입니다. 자, 이게 컨택을 하기 전에 자, 여기는 고정점이죠. 웍펑션, 메탈 웍펑션.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의 웍펑션입니다. 그래서 요 페리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내려오니까 결국은 요 빨간 화살표만큼이 빌트인 포텐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빨간 화살표만큼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크기는 요 페리 레벨만큼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의 페리 레벨에 위치하고 반도체의 페리 레벨의 위치의 차이만큼이 빌트인 포텐셜이 됩니다. 그 페리 에너지 차이는 바로 웍펑션의 차이이기도 하죠. 메탈의 웍펑션하고 반도체의 웍펑션 차이만큼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게 됩니다. 웍펑션의 차이가 클수록 빌트인 포텐셜이 커지겠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 에너지죠. Q를 곱하면 포텐셜을 포텐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메탈의 웍펑션하고 다 에너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웍펑션의 차이로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접합 전에 물성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쇼트키 다이오드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플러스. 자, 금속의 플러스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한 게 되겠죠.
전압과 전하량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데 보통 전자에 대해서 에너지를 따집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Q, 전하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가한 쪽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가한 쪽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에 플러스를 가하면 이게 순방향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전압 쪽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자, 요 빌트인 포텐셜이 자꾸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오기가 쉽게 됩니다. 지금은 자, 요 포텐셜 빌트인 포텐셜만큼 이걸 극복을 해야 되죠. 넘어가는 전자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금속에 플러스 전압이 가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배려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평행하게 되고 넘어가는 전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순방향이 되는 것이죠.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페네레벨의 상승은 포텐셜을 증가시킨 만큼 증가를 합니다. 외부에서 인간 전압만큼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높은 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배려가 없어졌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순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가 순방향이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역방향이 됩니다. 자, 금속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고 반도체에 플러스를 가하면 이 플러스 쪽이 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낮은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보다도 더욱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보다도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배리어 높이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은 넘어서 확산이 될 수가 없죠. 확산.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에서 넘어갈 수는 없는데 일단 확산이라도 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배려가 워낙 높아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전자가 이동했고 이 왼쪽에 있는 금속에 있는 전자가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니까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쇼트키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배려가 높으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 배려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개수가 매우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P형, N형 접합형 다이오드보다도 공정이 간단하죠. 메탈만 정착하면 쇼트키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 동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도 실제 응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의 경우에도 전류 전압 특성을 보면 순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역방향에 대해서는 전류가 거의 없다가 실제로는 조금씩은 있겠죠.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에 배리어를 조절하면 쇼트키 다이오드 특성이 조절이 되겠죠. 좋은 다이오드를 위해서는 이 배리어가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이 배리어가 낮으면 역방향 전류가 증가해서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쇼트키 배리어가 높아지도록 해야 좋은 쇼트키 다이오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이오드 외에 우리가 순전히 전류를 잘 흘리기 위한 컨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에서 금속 전극을 통해서 반도체로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컨택장이 증가하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반도체 소자들은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도 빠르고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이게 폴리실리콘하고 메탈이 접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배리어 하이트가 높게 되면 자, 여기 전자가 여기 넘어서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소자의 전류는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저항이 작은 콘택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오미 콘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항이 이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조절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베리어 하이트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금속을 잘 선택을 해서 이 하이트가 제로가 되도록 하면 오미 콘택이 됩니다. 두 개의 조합이 잘못돼서 베리어가 아주 높아지면 저항이 매우 큰 콘택이 되겠죠. 그러면 소자는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쇼트키 베리어를 조절하는 것은 메탈의 종류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쇼트키 베리어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도핑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메탈하고 접합을 하게 될 반도체의 도핑을 매우 높게 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표시된 것이 도핑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도핑을 매우 많이 하게 되면 도핑을 많이 할수록 공핍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도핑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공핍력이 좁죠. 도핑을 많이 할수록 공핍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베리어가 있긴 하지만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도핑을 많이 하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터널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굳이 위로 넘어가지 않아도 여기가 베리어가 매우 얇아지게 되면 터널링 되는 전자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항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자는 이런 방식으로 오미 콘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구조를 보면 메탈하고 반도체 사이에는 N 플러스 층, 도핑이 마르된 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촉 저항을 줄이는 것이죠. 이 N 플러스 층이 없으면 이 트랜지스터 흐르는 전류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폴리실리콘 TF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다 도핑이 된 영역이죠. 도핑이 돼 있어서 메탈하고의 컨택 저항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트키 베리어의 현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에 경계면에 자연산화막이 있거나 기타 불순막이 있게 되면 쇼트키 베리어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장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